다음은 이제 해상 운임 관련한 얘기인데요.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쭉 해왔던 얘기랑 비슷하긴 한데, 네. 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지금 해상 운송 물류가 지금 뭐 글로벌 해상 운임이 코로나 때문에 폭등을 했는데 이게 상승한 가격이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운업 호황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네, 초호황기 올라탄 HMN, 홈슬라 기적 만든 세 가지 이유. 실제 올해 해상 운임은 전년 대비 평균 3배 수준으로 올랐으며 남미의 경우 7배 수준 인상됐다.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국적사 HMM, 옛 현대상선은 올 1분기에 매출 2조 4,280억 원, 영업이익 1조 193억 원으로 와, 반이 남았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내며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1분기 매출이 2조래요. 2조 4천. 1분기요. 와. 단 4개월, 단 대박. 3개월. 특히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수치보다도 1,000억 원 가량이 많은 규모였고 1년치보다 1,000억 원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가도 지난해 저점 대비 20배가 오르며 흠슬라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HMM이니까. HMM이니까. 흠슬라. 제가 작년에 국번 관련된 방송을 10월쯤에, 작년 10월인가 9월쯤에 하면서 우리나라가 물류 꺾어버린 건 이거 굉장히 아까운 일이다. 그때 경기 어렵다. 꺾어버린 거 아까운 일이다. 이거 이제 러시아 북방 이쪽도 연결되고 앞으로 우리 경제 지나가고 살아나면 이거 엄청 오를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송 작가님의 그 말을 듣고 사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댓글창에 올라왔는데 네. 그분이 말하자면 한 두세 배 오른 상황에서 팔았어? 왜 여기가 천장인 줄 알고 파는 거야. 끝도 없이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20배가 올랐다. 저점 대비 20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그래도 날아가지 새지 날아가지. 그래도 네. 이득은 보셨잖아요. 예. 그럼요. 손해 안 본 게 어디야. 근데.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동안 우리 해운업 관련해 갖고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현대가 당시 한진해운의 3분의 1, 5분의 1이었을 거야 사이즈가. 근데 한진이 이 현대를 인수해 갖고 구조 조정한 데는 4천억이 필요했고, 현대가 한진을 인수해 갖고 구조 조정한 데 1조 2천억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현대가 한진을 인수해 버리는 이 초유의 이상한 인수인계가 일어났죠. 박근혜가 한진을 완전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최신실의 팔선여회가 네. 그거 얘기 좀 그거 이것 뭐예요? 좀 모르니까 그걸 몰라? 잠깐 몰라요. 간단하게 얘기를 뭐예요? 좀. 팔선여회? 아니 현대 해상 쪽에 이제 사모님 계시잖아. 남편분 일찍 돌아가신 예. 사모님 계시잖아. 현대가에 예. 현 그분. 현.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분이 또 그쪽 라인이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해운업 구조조정이 절실한 시대였어. 그때 완전 불경기라서.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큰 게 작은 걸 잡아먹은 게 아니라 작은 게 큰 걸 잡아먹는 이상한 어떤 저기가 일어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업권이라 그래야 되죠. 그 당시에 이제 해운 계약이 맺어져 있던 것들 중에 인수 못하고 펑크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배가 공해상에 잡히거나 또 입항을 못하거나 뭐 하역을 못하는 이런 사태들도 한동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 왜냐면 구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이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이 조정 비용을 전부 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특혜도 이런 특혜가 어딨냐 그러면서 맹렬히 비난을 받았던 인수인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래서 세옹지마야. 그래서 억지로 이제 주가도 다 주저앉았고 우리나라 이제 해운업 구조조정을 통해 갖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국제물 수출 화랑되고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떨어질 줄 알았던 항만 물류가 극적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1년 사이에 주가가 20배 성장을 하는 이런 이 홈슬라의 기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팔선녀는 언제 나오죠? 아까 얘기했잖아. 최순실이랑 그리그리 팔선녀가 있었다고. 그게 끝. 네. 네. 그래서 아니, 거기에서 너무 웃기지 않아? 결정돼갖고 팔선녀? 우리나라 해운업의 이 전체가 다 갔다는 거여서 그 당시 이제 그 팔선녀에 누가 있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멤버는 최순실하고 그 현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 관련 있는 그분하고 야구 봤다 그 잘 쓰시는 분 쪽 있었고 아. 효성 뭐 있었다고 하고 뭐 그루그루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그분들을 다 찾아드릴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 다닐 때 칠공주파도 아니고 팔선녀. 그러게 말이야. 나이 60 넘어갖고 뭔 선녀야 선녀는. 그 자기네들이 붙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뭐야? 너 그 무슨 그 언니들 학교 다닐 때 좀 놀아봤던 언니들이네. 일진이었겠지. 그렇겠지. 우리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재계에서도 일진이었어요 그분들이. 아무튼 그래서 네. 이러한 호황의 덕을 보고 있다는데 사실 솔직히 좀 찜찜하긴 합니다. 이거 왜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진칼이 그 경영권 분란을 겪고 막 이 난리를 치면서 지금 이제 항공운수 부분 안에서 이제 가격이 막 주가가 막 치솟고 있거든요. 엄청 벌던데. 사실상 아시아나를 거의 공짜로 인수를 해버린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아시아나 직원들은 전부 다 이제 사실은 지금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무급 휴직 상태고요. 그리고 자국에 있는 그 우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내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도 숫자를 대폭 줄였어요. 쉽게 그건 말해서 어떻게 근무하는 사람 숫자를 줄인 거죠. 그건 어떻게 해결했나? 뭐. 아시아나 쪽 중국 자금 그건 해결 못했지. 해결 못하고 그럼 어떻게 그냥 떠안고 있는 거예요? 떠안고 있는데 아직 주진 않았지. 그 내놓으라고 하지 않나?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어. 한 뭐 8천억 가까운 돈을 내놓을 방법을 찾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내부 그 노선을 팔거나 일부 지분을 정리해가지고 주긴 줘야 될 거예요. 워낙 중국 돈이 센 거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한진칼이 일단 직원들을 전부 다 유급 휴직을 시킨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숫자를 줄이고요. 비행기들 좌석을 뜯어내고 화물 비행기 위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백신들을 다 실어나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빨리 정상적으로 직원 고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안 시켜. 그냥 제주도만 계속 해갖고 원래 한 5명, 8명씩 근무해야 되는 비행기에 3명만 딱 태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들, 이 자본가들이 정말 못돼 처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직원들의 모두의 희생이 필요해서 회사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모든 전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이들의 막 희생을 강요해. 그렇게 해서 회사가 살아나잖아? 그러면 이거 깎았던 거를 원상 복귀라도 시켜야 되잖아. 이 짓거리 절대 안 해. 이득 난 걸로 뭐 하는 줄 알아? 지들 또 나눠 먹기 해. 심지어 저기 사장 월급이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참. 기업 자본가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맨날 희생시킬 때는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콩고물이 떨어지면 맨날 그 콩고물은 지들끼리만 찍어 먹냐고. 아씨. 그리고 뭐 맨날 야.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경영 실패로 우리가 구조조정 해야 된다. 경영은 니들이 실패했는데 왜 노동자를 잘라? 그러니까 지들 잘못으로 실패를 했는데 왜 또라이가 아니야. 책임을 직원들이 져야 되고 노동자들이 져야 되냐고. 갑자기 화가 나네. 아무튼 우리나라 화물운수, 해운운수는 국제적 흐름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말 그대로 경영 실적이 악화돼갖고 더군다나 이제 거의 최악의 부도 직전의 상태에 갔습니다만 진짜 부처님 오신 날에서 나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아까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8선녀? 18선녀겠지라고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 어찌 되다 보니까 한 놈만 살아남았어. 근데 승자 독식이 돼가고 있는 거고 이 승자 독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호황기 때 아까 얘기한 구조조정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수혜업계에 대한 어떤 그 낙수 효과, 이득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아시아나 승무원들에 대한 그 근태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지금 그 뭐 승무원뿐만이 아니고 네. 거기 같이 그 지상직 근무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무급휴직, 무급휴직을 네, 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제 물류는 빨리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 화물 물류나 국내선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주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하루에 비행기가 100대가 뜨고 내린단 말이에요. 부산도 많이 가던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러한 사실 이 호황은 굉장히 뭐랄까 변태야. 대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사실 이 호황은 굉장히 뭐랄까 변태야. 있을 수 없는 특이한 어떤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정상화되는 상황을 준비해 갖고 이 기업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 기업 재투자라든지 직원에 대한 그동안의 고통 분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원래 한번 이 뿌리가 이 경영자들이라고 하는 얘네들 지금에 있는 현대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의 한진그룹 형제들 관련한 지금 이 경영진들이 결코 개과천선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니 뭐 그런 역사가 없지 않나요? 없죠 거의. 아니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제대로 된 외부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사직으로도 참여를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강제적으로라도 기업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족벌 경영 체제 1인 지배 체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지배 구조가 너무 탄탄해요. 둘 다 지주회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지배권들을 총수가 너무 강력하게 쥐고 있는 사업군들이기 때문에 이 정상화가 참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씁쓸하네요. 네, 어쨌든 씁쓸합니다. 대신에 이제 구 현대상선 지금은 HMM이 아이고. 계속 잘 나갈 것이고 앞으로 더 잘 갈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대한민국 번영의 어떤 수출 증대의 힘을 덕을 이 운수업들이 지금 한꺼번에 몇 년치를 몰아가고 한꺼번에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실 경영진들은 알거든요. 이 호황이 사실 문재인 정부 덕분이라는 거 알거든. 알죠. 근데 절대 그런 거는 입 밖으로 안 내잖아요. 외론들이 모르겠어요? 얘네들 맨날 앉아가지고 그 아침에 시사 프로 진행하는 기자님도 맨날 그러시더만 자기가 이제 그 기업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겠냐고. 나왔다고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근데 정말 못돼 처먹은 게 저는 외론이나 이런 걸로 호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노동자들이 생각하지 않은 자본가 놈들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돼 처먹은 게 아주 그냥 잘한 건 다 지들 덕분이고 못한 건 다 정부와 노동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갑질해갖고 그 난리를 치더니 뭐 지금 돈 벌었다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망하면은 국가 경제 근간 무너진다고 협박하던 맨날. 인원들이 좀 씁씁합니다. 네. 네.